그걸 검사하다가 우연히 뇌혈관 질환 발견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원래 소변 안에서 백혈구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게 검출이 안 돼야 되는데 나온다 이러면 추천이 아니고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시고.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예젤유 의원 원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제가 완전히 완벽하게 설명해드리기는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4대 보험을 또 이제 충실히 내고 국민 이제 건강보험료 이거를 잘 내고 계신다면은 나라에서 무료로 검사를 하라고 이렇게 날라와요, 고지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세가 되면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라고 2년마다 날아오고, 40세가 되면은 위, 그다음에 자궁경부암 20세고 40세가 되면은 위암 같은 경우 이제 위 내시경을 나라에서 2년마다 해주고요. 그다음에 유방 촬영 같은 경우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유방 촬영을 하라고 또 국가에서 검진을 해주고, 그 외에 이제 50세가 되면은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분변 자멸 검사라고 이제 변을 볼 때 종이를 이렇게 딱 떨어뜨려가지고 그 안에 이제 암이 있을 경우에 이제 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검출을 하는 그 시약지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하게 해주는 이런 여러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간암 같은 경우에도 40세가 되면은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간 초음파가 지원이 돼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애들은 표적 질환이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유병률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잠복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치료를 안 할 경우에 사회적으로 좀 영향이 커야 되고, 또 치료가 또 가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서 가성비를 따져서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검사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 돈을 내고 한다, 그럼 방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검사 외에 돈을 내고 하는 검사, 예를 들어서 복부 CT라든지 아니면은 초음파 중에서 급여가 아닌 초음파들, 각종 초음파들, 유방이라든지 갑상선 초음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수는 되게 너무 많아요. 항목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다 언급해 드릴 수는 없고, 다만 국가에서 방금 보장해 드렸던 그 5가지 암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CT와 MRI의 가장 큰 차이점은 2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CT는 방사선에 노출이 있다, 그 다음에 MRI는 방사선에 노출이 없다, 이걸 보시면 되고요. 뭐가 좋냐? 당연히 MRI가 안전합니다, 몸에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격인데 CT가 MRI보다 쌉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되게 뛰어나고요. 그래서 CT는 많은 병원에서 CT를 들여가지고 촬영을 많이 하는 곳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MRI 같은 경우는 좀 큰 병원, 대학병원이라든지 상급병원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MRI는 찍어 보셨던 분이 잘 없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직업상 영상의학과다 보니까 MRI가 제 근무했던 병원에 있어가지고 찍어봤지, 그게 아니었으면 저도 안 찍어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MRI는 작은 병원에서 의뢰를 받아서 찍는 거라고 막연히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CT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건강검진센터 가시면은 얼마든지 요즘엔 찍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복부 CT라든지 폐 CT, 그다음에 뇌 CT, 이렇게 다양한 부위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책을 볼 때 맨 처음에 에피소드나 또는 줄거리 요약본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T 같은 경우는 정말 엑기스만 딱딱 뽑아가지고 한 번에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폐 CT를 찍는다 그러면은 폐 CT는 거의 3분 안에 끝나요. 되게 빨리 끝나는데, 그 슬라이스를 보통은 한 1, 2 좋은 병원일수록 이게 슬라이스라고 하는데 그 CT 찍는 컷 단위를 말하는데요. 이게 가늘게 찍힐수록 당연히 자세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 컷을 슬라이스를 여러 번 찍고 하는데, 보통 여기서부터 복강 내 간이 보일 레벨까지 찍는 거를 폐CT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몸 안에 폐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 복부 CT 같은 경우는 간부터 거의 골반간까지 한 번에 촥 찍는데, 보통 그것도 복부 CT가 또 10분 아니면 끝납니다. 그래서 되게 시간도 금방 걸리고 아주 효율성이 되게 뛰어난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뇌 CT 같은 경우도 되게 금방 끝나는데, 그것도 이렇게 그냥 내 머리 자체를 촤르르 검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단면 하나하나를 다 보는 거예요. MRI 같은 경우는 CT처럼 종합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를 콕 집어서 보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뇌는 MRI가 되게 좋은데, 뇌 혈관이랑 같이 이제 뇌 자체를 다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강 같은 경우는 CT가 더 우월하다고 보통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MRI 같은 경우는 간이면 간 MRI가 따로 있고, 췌장이면 췌장 MRI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찍어야 돼요. 근데 복부 CT는 그냥 다 찍을 수 있거든요. 복강을 싹 다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데, MRI 같은 경우는 콩팥 MRI 따로, 췌장 MRI 따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한 번에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딘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보고 싶다, 영상을 더 스터디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의뢰를 받아서 상급병원에서 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종합적으로 찌는 게 보통 MRI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T를 종합적으로 먼저 본 다음에 이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영상외과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recommend 뭐 further evaluation such as MRI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 조금 더 다음 더 자세한 이미지를 찍어라. MRI 같은 걸 찍어라 이 소리인데, 만약에 담낭에서 뭐가 있어 보이는데 CT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전체 산을 보는 느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담낭에 뭐가 있긴 한데 아주 정확한 정체는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MRI를 좀 더 찍어서 이놈이 무엇인지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크리닝 목적과 함께 일반적인 건강검진으로는 CT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CT가 이제 다 너무 좋긴 하지만 방사선에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께 초음파를 먼저 해보시고 거기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CT를 보통 찍으라고 하고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0대인데 굳이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계시는데 CT를 찍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20대 분들, 젊은 분들은 초음파 위주로 검사를 다 하시라고 하고, 만약에 내가 40세가 넘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위대장 내시경은 따로 하시는 게 맞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암 검진에 대장 내시경은 포함이 안 되지만 저는 그거랑 별개로 대장 내시경도 꼭 추천드리거든요. 그거는 약간 사비 들여서 하셔도 되고, 만약에 분별 자멸 검사에서 문제가 나으셨다 이러면은 대장 내시경 검사가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위대장은 CT로 평가가 안 되거든요. 힘들어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하시는 게 좋고, 그 외에 복강의 모든 평가는 CT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일반 40세 이상의 분들이시라면 복부 CT를 한번 찍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거기서 정상이 났다 그러면 매년 찍으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찍어도 괜찮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가족병력 중에 고혈압이 있다,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뇌 MRI를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뇌 MRI 플러스 뇌 MRA라고 뇌혈관 MRI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추가 비용을 좀 더 내시고 뇌 이 안에 혈관을 보는 MRI라서 그거를 검사하시는 걸 되게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그걸 검사하다가 우연히 뇌혈관 질환 발견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뇌혈관 질환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혈압이 상승하는 이벤트가 있을 때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거, 뇌졸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뇌혈관 MRA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드리는 검사입니다. 그거 외에 만약에 당뇨라든지 이런 가족력이 있으시면 췌장이 또 중요하니까 복부 초음파 플러스 조영증강 복부 CT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라면 뭐 유방암 가족력 있으시면 당연히 유방 초음파는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좋고요. 내시경은 위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이 대표적인데요. 많이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요새는 워낙에 인스턴트도 많이 드시고 식습관이 불규칙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위암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이 많아서 20대부터 많거든요. 그래서 위내시경 같은 경우가 있는데, 위내시경은 수면으로 할 수도 있고요, 비수면으로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비수면으로 해요. 되게 힘들긴 한데 할만하거든요. 이게 입속으로 얇은 카메라가 달린 관이 들어가서 식도와 위를 거쳐서 12지장 근위부까지 다 이제 관찰을 하고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전처치라고 해요. 약물을 먹어가지고 변을 다 빼내야 돼요. 검사 전날에 변을 다 빼내는 작업을 하고 화장실에 거의 하루 종일 들락날락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항문으로 관이 들어가서 이제 직장부터 해서 대장을 다 훑어보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대장 내시경이 제일 이제 흔하고 접근하기 쉬운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소장은 그럼 검사를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소장 검사 같은 경우는 소장 자체에 일단 질환이 잘 생기지 않고요. 그래서 소장은 아주 유전적인 질환이라서, 예를 들어서 뭐 크론병이라든지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크론병이라든지 이런 결핵성 궤양성 병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소장 조영술이라고 해서 그 조영제를 들어간 거를 이제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엑스레이처럼 이게 실시간 촬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검사도 있는데, 그거는 그래서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고, 그 외에 소장 내시경이라고 있는데, 이런 거는 캡슐을 삼켜가지고 이 캡슐 내시경을 삼켜서 얘가 우리 몸을 자연적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변으로 나올 때까지 그 캡슐을 나중에 보는 거죠. 그 소장 안을 들여다보는 뭐 이런 검사도 있는데 되게 드문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검사는 위대장 내시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위대장 내시경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위내시경은 사실 40세부터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은 1년이나 뭐 하여튼 2년을 넘기진 않거든요. 비수면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 아침 당일에만 금식하고 가시면 바로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도 일단 되게 높기 때문에 위내시경은 거의 20대부터는 저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20대 같은 경우는 한 2, 3년마다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40대부터는 1, 2년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도 식습관 따라서 생기는 암이다 보니까 얘가 유전적인 것보다는 생활 습관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도 저는 사실 30대부터는 한 번씩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통은 이제 대장 항문학회에서 135 법칙이라고 가족력 있고 그 전에 검사에서 용종이 좀 안 좋은 게 나오신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괜찮은 용종, 뭐 예쁜 모양의 용종이었다 이런 분들
분들은 3년에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고, 그게 아니고 정상이신 분들은 5년에 한 번씩 이제 50세 이후부터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왜냐면은 잘하는 의사를 만나면 그게 굉장히 좋은 주기긴 한데, 사실 어떤 의사를 만나는 것도 내 운명이기 때문에 저도 약간 이제 의심이 많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대장 내시경도 저는 그래서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본 피검사하고 많이들 소변 검사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기본 검사라고 나라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흰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검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간 수치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 그다음에 당 수치, 그 외에 백혈구나 뭐 혈소판 수치 이런 게 다 나오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정상이 일단 기본 베이스로 나와야지 다음 검사도 그냥 기본적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다음 검사가 이제 더 많이 추가가 되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간 수치가 확 떴다,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뭐 간이나 담독의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초음파가 필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나라에서 급여가 돼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또 초음파가 이제 상복부 초음파라고 급여 초음파라서 좀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피검사와 소변검사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되면은 그 다음에 급여화되는 검사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필수 코스 검사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소변검사 같은 경우도 했을 때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 원래 소변 안에서 백혈구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게 검출이 안 돼야 되는지 나온다 이러면 콩팥에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하복부 초음파라고 또 콩팥을 보는 초음파가 있어요. 그래서 하복부 초음파를 급여로 또 값싼 가격으로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의사 소견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검사들의 필수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검사나 기본적인 피검사나 소변검사는 이거는 무조건 필수기 때문에 추천이 아니고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시고, 몸무게랑 키 재는 거 다 전부 필수로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될 것 같고, 또는 이제 공단에 이제 보험, 건강보험료를 잘 내고 계시는 분들이냐면은 보통 2년에 한 번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어떤 특수 직종이신 분들이 1년에 한 번이에요, 이런 검사들이.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많은 분들을 이제 환자분들 만나다 보면은 1년 사이에 내 몸에 강산이 바뀌고 있는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검사가 1년에 한 번씩 좋지 않나. 단 뭐 대장 내시경이나 이런 것들은 좀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고요. 그 외의 것들은 이제 과도하게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CT 같은 것들, 이런 애들은 1년에 하실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인 피검사, 소변검사, 복부 초음파, 뭐 여자들 같은 경우 유방 초음파 다 1년에 한 번씩 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이다 보니까 검사를 뭘 해야 될지 사실 저는 제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쓸데없는데 이거 왜 맨날 하시지? 이런 것도 되게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복부 조영증화 CT. 정상 나오신 분들이 굳이 초음파도 하면서 복부 CT를 매년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돈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도 저 마찬가지예요.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는 내가 수술을 되게 앞두고 있어가지고 전신 마취를 할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거나 심장에 관련해가지고 질환이나 급사 가족력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내가 부정맥이 평소에 있고 심장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심장이 안 좋은 느낌? 어렸을 때 아니면 뭔가 질환을 알았다? 이럴 땐 당연히 하시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가족도 없고 나는 평소에 건강하신데 그걸 또 굳이 매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왜냐면 심장초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쓸데없이 하시는 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심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심전도도 그래서 매년 굳이 어떤 수술을 앞두고 있지 않은 이상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정말 방사선 피폭이 되게 많다고 알려져 있는 펫CT는 사실 대학병원 말고 하는 곳이 별로 없긴 하지만 일부 큰 건강검진센터에서도 많이 하는 거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펫CT를 굳이 전혀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정말로 내 몸에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은 거기 때문에 방사선의 노출이 생각보다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래서 펫CT 찍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그걸 찍고 나서 외부인하고 접촉을 또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아요. 내 몸에서 방사선이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펫CT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필요하신 분, 암 환자분들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그게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그거 말고도 폐기능 검사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심초음파랑 마찬가지로 수술을 뭐 앞두고 있다 이런 거 아니면 평소에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데 폐기능이 또 궁금해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건강검진을 그래서 내 몸에 맞는 거 딱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하시면 그게 제일 바른 꿀팁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전문의를 찾아가셔가지고 내 몸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와 의논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모르고, 어떤 분은 이제 심지어 유방 초음파 같은 경우도 급여가 있어요. 내가 유방이 되게 뭔가 아프고 덩어리가 만져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검진센터 가셔가지고 비싸게 비급여의 가격으로 초음파를 하시면 그것도 이제 알게 모르게 손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복부 초음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급여가 있어가지고 내가 명백하게 복부 통증이라든지 뭔가 종물이 배 안에 만져진다, 그런 게 있으면 의사소견 따라서 얼마든지 급여로 또 초음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내 주치의와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20대 분들도 건강검진 되게 많이 하러 오시고, 제가 초음파를 하다 보면은 절반은 거의 20, 30대고 나머지 절반이 40대 이후, 좀 그 위에 이제 연령이 있으신 분들보다는 오히려 젊은 분들이 더 많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내 몸에 관심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사실 이게 또 과하면 또 건강 염려증처럼 과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과한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좀 유지하고 계시면 건강검진에 대해서 쓸데없는 집착을 버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기본 베이스로는 내가 스스로 잘 먹고 몸에 좋은 것들 잘 챙겨 먹고 운동 잘 열심히 하시고 플러스 건강검진 하면은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건강검진할 때 발견할 수 있으니까, 빨리 발견한 것보다 심지어 암이 되기 전에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믿을 수 있는 의사분과 함께 내 몸을 스스로 지키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잘 하시면서 검사를 내 몸에 맞는 거를 잘 하시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